그날 아침 지하철 분실물 보관소에서 일하던 내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를 들자마자 저쪽에서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숨을 고르는 소리가 먼저 들려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무언가를 꺼내려는 사람처럼 그 숨은 자꾸만 끊어졌습니다. 혹시 거기 분실물 센터 맞습니까?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20년 전쯤 맡겨둔 물건이 아직 남아있을까요? 20년이라는 말이 귀에 박히는 순간 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분실물은 보통 석 달이 지나면 폐기하거나 기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보다 오래된 것은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년이라니 그건 이미 물건이 아니라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떤 물건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화기 너머에서는 또다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갈색 봉투 하나였어요. 안에 편지랑 작은 물건 몇 개가 들어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래전 어느 오후의 장면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분명 그런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폐기 목록에 올라갔다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려 따로 보관해 두었던 기억. 그 기억은 희미했지만 이상하리만큼 분명한 감정을 함께 데려왔습니다. 그 봉투를 처음 본 건 내가 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나는 50을 넘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았고 나이 때문에 새 직장을 구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이 없었고 면접을 보러 가면 경력이 훌륭한데 연세가 조금이라는 말이 늘 따라붙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지하철 분실물 센터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일은 젊은 사람이 할 필요 없지라고 말했지만 내게는 그 자리가 간절했습니다. 누군가 아직 나를 필요로 해주는 곳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두고 간 물건을 정리하고 기록하고 주인을 찾아주는 것. 하루에도 수십 개씩 들어오는 우산, 지갑, 휴대전화, 가방, 책, 옷가지들. 어떤 날은 한쪽 신발만 덩그러니 놓여 있기도 했고 어떤 날은 아이 인형이나 도시락통 같은 것들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나는 자꾸만 그 주인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을지, 왜 그 물건을 두고 내렸을지, 그 순간 얼마나 당황했을지.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일이 무척 외롭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을 찾아가는 물건은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석 달이 지나 그대로 폐기되거나 기부처로 넘어갔습니다. 물건들을 버릴 때마다 나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것들은 누군가에게 분명 의미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사라져버리는구나.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그 물건들 속에서 나 자신을 보았습니다. 회사에서 밀려난 뒤 세상에서 나를 찾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고 가족들조차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어쩌면 나 역시 누군가의 인생에서 조용히 분실된 사람이 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창고에 쌓인 물건들이 더 이상 물건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누군가의 하루였고 누군가의 기억이었고 누군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나는 창고 한쪽 구석에서 낡은 갈색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봉투는 다른 물건들 사이에 끼어 있어서 한동안 눈에 띄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겉면에는 손글씨로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정훈에게.
글씨는 단정했지만 어딘가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쓰는 사람이 여러 번 멈췄다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써내려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봉투 가장자리는 닳아 있었고 종이는 세월을 견딘 흔적처럼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나는 기록부를 뒤져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봉투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오래전에 접수되었다가 정리 과정에서 빠져나와 창고 한편에 남아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이 봉투는 그대로 폐기 목록에 올려야 했습니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지 오래된 물건, 기록도 없는 물건, 처리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그 봉투를 쉽게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열어볼 수도 없었지만 안에 뭔가가 들어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만져보니 종이 같은 감촉이 느껴졌고 작은 물건 몇 개가 함께 들어있는 듯 했습니다. 이건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많은 마음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봉투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규정이라는 단어가 계속 떠올랐고 가슴속에서는 기다림이라는 말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언젠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라도 이 봉투를 찾는 사람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봉투를 찾으러 왔을 때 이미 버렸습니다라는 말을 하게 된다면 나는 평생 그 장면을 마음속에서 지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봉투를 폐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규정을 어긴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그 봉투를 따로 챙겼습니다. 그리고 내 책상 서랍 가장 안쪽 깊은 곳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가끔 그 봉투를 꺼내보곤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센터에 혼자 남아 조용해질 때 무심코 서랍을 열면 그 봉투가 거기 있었습니다. 나는 봉투 겉면의 이름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박정훈이라는 사람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을까? 이 봉투를 두고 간 사람은 왜 찾아오지 않았을까? 혹시 이미 세상에 없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도 이 봉투는 단순한 분실물이 아니라는 느낌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든 그것은 누군가에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아직 전해지지 못한 채 여기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 봉투를 볼 때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나 역시 누군가에게서 잊힌 존재가 아니라 아직 기다려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위로를 그 봉투로부터 받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봉투는 나의 책상 서랍 속에서 조용히 세월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20년 만에 걸려온 그 전화는 그 오랜 기다림이 끝났음을 내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수화기를 쥔 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봉투 지금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상대방의 숨이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정말요? 그 한마디 속에는 믿고 싶음과 두려움과 그리고 오래 묻어둔 후회가 한꺼번에 섞여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나는 곧바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봉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한 사람을 기다리며 조용히 시간을 견뎌온 채로 나는 봉투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것은 더 이상 분실물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끊어져 있던 한 사람의 이야기, 한 인연의 끝자락이 이제 다시 이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올려두고 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봉투를 찾았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데 이상하게도 숨이 한 번 걸렸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통화가 끊어진 건 아닐까 싶어 다시 한번 말을 건네려던 순간 그제야 아주 작은 울음 섞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남아 있었군요. 그 한마디 속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놀라움과 오래 품어온 두려움, 그리고 이제야 꺼내도 되는 후회가 겹겹이 섞여 있었습니다. 언제쯤 오실 수 있으신가요? 내가 묻자 상대방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오늘 가도 될까요? 더 미루면 또 용기가 안 날 것 같아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듯 수화기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오셔도 됩니다. 제가 봉투를 잘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나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 봉투는 20년 동안 이곳에 머물러 있었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마음 한가운데에 늘 남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센터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70줄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어깨는 조금 굽어 있었으며 두 손은 가방끈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전화 주신 분이십니까? 할머니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시선이 내 책상 위에 놓인 봉투에 멈췄습니다. 그 자리에서 걸음이 멎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그 앞에서 멈춘 사람처럼 할머니는 꼼짝도 하지 못한 채 그 봉투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눈가가 붉어졌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는 서둘러 의자를 내어드렸습니다. 잠시 앉으시지요. 할머니는 말없이 앉아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그 봉투를 바라보며 눈물만 조용히 흘리셨습니다. 그 모습 앞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봉투는 이 할머니에게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마음속에서 꺼내지 못했던 말, 미안함,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인연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겉면에 적힌 이름을 손끝으로 천천히 따라 쓰듯 쓰다듬으며 중얼거리셨습니다. 박정훈,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여기 있었군요. 나는 그제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정훈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할머니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숨을 고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오래 묵혀두었던 말을 하나씩 꺼내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남편이었어요. 아니, 남편이었던 사람이에요. 그 한 문장에는 사랑과 후회와 지금은 부를 수 없는 관계의 모든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이 봉투를 들고 지하철을 탔어요. 남편에게 전하려고 쓴 편지였거든요. 할머니의 시선은 봉투 위에 고정된 채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려니 겁이 나더라고요. 혹시 거절당하면 어쩌나, 혹시 더 상처만 남기게 되면 어쩌나. 그날 할머니는 그 봉투를 지하철 의자 위에 내려놓고 그대로 내려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봉투를 찾지 않았어요. 찾으면 다시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될까봐. 하지만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이제는 도망치듯 지운 기억이 아니라 마주보고 싶은 기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이곳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는 20년 만에 다시 사람의 손에 닿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봉투를 가슴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성실했고 늘 가족을 먼저 생각했죠. 그런데 저는 그 침묵이 서운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집에 와도 말이 없고 아이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항상 피곤해 보이니까
저는 그게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매일같이 불평을 했고 남편은 대답 대신 고개만 숙였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이 더 화가 났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하느냐고, 왜 나를 붙잡지 않느냐고 계속 따졌어요. 그렇게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게 되는 시간이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말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서로에게 상처만 된다고. 그만하자고요. 할머니는 그날 밤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붙잡아 주길 바랐어요. 당신이 조금만 더 노력해주면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혼자 기대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썼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사실은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말. 그리고 그 편지와 함께 남편이 처음 선물해줬던 머리핀, 둘이 처음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직접 만날 용기는 없어서 그 사람이 다니던 회사 근처 지하철역에 가서 봉투를 두고 내렸어요. 퇴근길에 발견해 주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그 봉투는 그 사람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고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후 아이들과 함께 이사를 했고 남편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다시 떠올리면 아플까봐 애써 잊으려고만 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고 혼자 남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 사람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해 전 지인을 통해 그 사람도 혼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 그 사람도 나처럼 혼자였구나 하고. 그날 이후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늘 이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화를 걸게 된 것입니다. 할머니는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접힌 편지 한 장, 빛이 바랜 사진 한 장, 그리고 작은 머리핀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펼쳐들고 조심스럽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에게 늘 미안했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면서도 저는 제 외로움만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말은 없었지만 늘 우리를 지켜주려 애썼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너무 늦었지만 고마웠어요. 그리고 사랑했어요. 편지를 끝까지 읽은 순간 할머니의 어깨가 조용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울고 나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걸 지금이라도 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나에게가 아니라 세월에게 던지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연락처나 예전에 살던 동네라도 기억하고 계시면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날 나는 할머니가 기억하는 작은 단서들을 적어두었고 지인의 도움을 받아 몇 군데에 연락을 돌렸습니다. 며칠 뒤 마침내 그 사람의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할머니에게 전화를 드리자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찾을 수 있는 거였군요. 며칠 후 할머니는 다시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오늘 그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그날 이후 일주일쯤 지나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말 만났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할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서로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봉투를 건네니까 그 사람도 울더라고요. 2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이 조금씩 흘러나왔다고 했습니다. 서로 미안하다고 했어요. 서로 겁이 나서 먼저 다가가지 못했다고.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함께 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 봉투는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 끊어진 인연, 말하지 못한 마음을 다시 이어주는 작은 달이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버려질 뻔한 봉투 하나를 조금 더 오래 남겨두는 것, 그 작은 선택이 누군가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창고에 쌓인 분실물들을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산 하나, 장갑 한 짝, 이름 없는 가방 하나에도 누군가의 사연이 담겨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 물건들은 단순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말하지 못한 마음, 전하지 못한 진심, 미뤄두었던 용기를 대신 품고 그 자리에 남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제 물건을 정리할 때마다 조금 더 천천히 손을 멈춥니다. 혹시라도 이 물건이 누군가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연결고리는 아닐지 한 번쯤 더 생각해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흩어질 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마주할 준비가 될 때까지 어딘가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봉투는 20년 동안 어두운 서랍 속에서 말없이 그 시간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의 마음이 다시 마주할 준비가 되었을 때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남편과 함께 늦은 저녁을 먹으며 천천히 하루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예전처럼 다투지 않고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남은 시간을 조심스럽게 건너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20년을 돌아온 인연이 지금은 더 단단해졌다는 말에 나는 오래도록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어르신들 중에도 마음속에 오래 묻어둔 이름 하나가 남아 계신 분이 계신다면, 아직 전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너무 늦었다고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연은 우리가 손을 내밀 때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하루 그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셔도 괜찮습니다. 그 한 번의 마음이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마음 선방은 이렇게 늦게 피어도 아름다운 어르신들의 인연을 앞으로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른 어르신들께도 이 이야기가 전해지도록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의 구독이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